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윤택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로봇 관련주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협동 로봇 관련주인 뉴로메카라고 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사실 채널 구독자분께서 종목 분석 영상을 좀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요청에 따라 좀 제작을 하게 됐는데, 최근에 또 RS 오토메이션을 시작한 직후이기도 하고 뉴로메카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죠.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궁금하기도 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과거엔 저도 되게 관심이 많았던 기업인데, 사실 저는 많은 로봇 관련주 중에 뉴로메카를 지금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영상에서 많이 다뤄보지 않았던 종목인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회사의 사업 내용을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로봇 관련주 중의 흐름 가운데서 뉴로메카가 왜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하는가,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서두에 뉴로메카의 소개 영상이 나왔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제가 플레이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뉴로메카는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2022년 1월 4일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고요. 네, 여러 연역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지금 협동 로봇 시리즈 중에 인디7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NSF 인증을 받았다라는 건데, 뭐 여러 인증을 받는 건 좋은 건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NSF 인증은 우리나라 인증이 아니에요. 미국 인증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식품 쪽으로 들어가는 푸드 앤 비버리지 이쪽 협동 로봇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협동 로봇 관련주가 누가 있을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고, 두산 로보틱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협동 로봇 관련주입니다. 뉴로메카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모든 협동 로봇 관련주들은 이 미국의 NSF 인증을 다 모두 받았고, 뉴로메카도 이제 비로소 2023년 9월에 요 인디7 요 제품을 시작으로 NSF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얘긴즉슨 미국에서 이 FMB 협동 로봇을 팔 수 있게 됐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지금 미국에도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많이 나오겠지는 않지만 어쨌든 미국 쪽으로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신호를 알린 게 2023년 9월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 뉴로메카는 회사 대표이사도 포항공대죠. 그러니까 포스텍이라고 하나요? 그쪽 포항공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포스코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회사의 위치도 경남, 창원, 그리고 포항 이쪽에 있기 때문에 포스코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심지어 포스코가 뉴로메카의 공장 증설할 때도 시공을 맡았고, 그 포스코의 모든 사업에 있어서 파트너십을 가져가면서 포스코 쪽으로 수주가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으로도 작용을 하겠지만, 이게 어느 부분 지금은 단점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시절에는 이게 어느 정도 기대감과 이점으로 좀 갔는데, 지금은 어찌됐든 간 정치 색깔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포스코가 지금 수혜를 누리고 있는 시점인가, 그리고 포스코와 함께 뉴로메카가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에게 좀 물음표로 남겨진 상황인데, 어찌됐든 지금 주가의 흐름은 이 부분도 크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작용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치적인 색깔을 넘어서 이 부분을 회사의 기술력과 경쟁력으로 좀 극복했으면 한다라는 개인적인 바람도 좀 있습니다. 네, 회사의 연역은 살펴봤고요. 이제 대표적인 협동 모델 이제 라인업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인디죠. 대표적인 협동 모델 라인업인데, 인디 같은 경우는 주로 타겟이 이제 뭐 치킨을 튀긴다든지 피자를 굽는다든지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자, 이런 비교적 좀 가벼운 산업군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소개하신 아이콘은 그야말로 산업용 로봇입니다. 더 힘이 세고 더 빠른 속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산업용에 특화된 로봇이 바로 아이콘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라인업들이 있고, 모비는 자율 이동 로봇이죠. 이게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고 있진 않지만 뉴로메카도 자율 이동 로봇에 대한 라인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속물류 자동화를 위한 최적의 델타 로봇 D라고 하는 제품 라인업을 설명해주고 있고요. 인디아이는 비전 솔루션이죠. 협동 로봇, 로봇팔에 달려있는 이 카메라, 이미지 센서를 통해서 이 어떤 생산 효율을 증가시키고 수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비전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월정액 기반 협동 로봇 플랫폼 서비스를 인디고라는 이름으로 런칭을 했고요.
네, 그래서 방금 소개했던 이런 다양한 라인업들을 통해서 이 공장 생산에 있어서 다양한 협동 로봇의 솔루션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용접 로봇에도 활용이 되죠. 최근에 조선 사업이나 포스코 같은 경우에 이런 용접 사업 쪽에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협동 로봇이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는데, 네, 아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회사의 그 연역을 볼 때 2024년 6월 무렵에 HD 현대사무 쪽으로 용접 특화 협동 로봇이 공급되었다라는 이 수주 내용도 여기 다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접 로봇 쪽으로 그 뉴로메카가 좀 특화된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내용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고,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협동 로봇 시장이 그만큼 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은 적용 산업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푸드 앤 비버리지, 음식 그리고 음료 사업 쪽으로 협동 로봇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수주가 나오고 있긴 한데, 문제는 푸드 앤 비버리지는 미국 시장 쪽으로도 진출했다라는 긍정적 소식이 있지만, 문제는 뭐겠습니까? 너무 많은 기업들이 지금 출혈 경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익률이 떨어진다, 그리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마케팅과 투자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치킨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치킨집을 차리면 사람들이 닭을 좋아하고 월드컵 시즌이나 뭐 여름철에 맥주와 함께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거 너무나 좋은 거지만, 경쟁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는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치킨값을 내리던지 마케팅에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치킨집이 갖고 있지 않은 뭔가 차별화된 맛이라든지 차별화된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찌 말처럼 쉽나요? 그렇기 때문에 뉴로메카도 비슷한 고민 가운데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건 뉴로메카뿐만이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이 세계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져가야 되는 숙제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미디어 영역인데요. 이 협동 로봇을 통해서 다양한 방송 촬영에도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미디어 쪽에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비중이 크진 않겠지만 이렇게 확장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범위를 넓힐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지사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서울에 본사가 있고요. 그리고 포항 쪽에 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를 통해서 창원에도 지금 공장을 증설을 했죠. 네, 그리고 글로벌 지사를 보면 중국, 항저우 법인이 있고요. 베트남 법인이 있으며,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미국 쪽에도 법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NSF 인증 이후에 미국 쪽으로도 협동 로봇 시장을 매출을 다각화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 정도로 회사 내용은 좀 우리가 살펴보고요. 충분히 더 파악을 했습니다. 협동 로봇 회사입니다. 네, 지금 현재 회사의 주가 현황을 보면 22,900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7월 25일 금요일 종가 기준입니다. 오늘조차도 마이너스 1.29% 빠져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은 2,599억 원, 발행된 주식수는 1,100만 주가 조금 넘고요. 52주 최고가 36,900원, 최저가 18,300원, 그 중간 어느 위치에 있는 22,900원의 주가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 대표이사시죠. 박종훈 대표이사님이 19.46%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뉴로메카가 상장 이후에 지금까지 몇몇의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수, M&A 이야기였습니다. 자, 박종훈 대표이사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 M&A 이슈에 대한 얘기를 가볍게 좀 언급을 했었고, 그때 후보로 거론됐었던 게 가장 유력한 게 포스코였죠. 포스코였고, 그 다음에 또 거론이 됐던 게 한화 쪽에 얘기가 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대기업 쪽으로 뉴로메카가 M&A가 된다라고 하면 어떤 회사의 잠재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하는 일들도 좀 있었는데, 자, 이거는 지금 과거의 이야기로 다 종결이 되었고요. 현재는 포스코 쪽이 가장 유력하긴 한데, 포스코의 입장으로는 지금은 뭐 M&A를 해서 직접적인 자회사로 편입을 시키는 것보다는 파트너십을 가져가는 전략으로 지금은 좀 일매듭 지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M&A에 대한 얘기는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뉴로메카는 더 이상 우리가 M&A에 대한 이슈로 바라보기보다는 회사가 이런 파트너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익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평가 지표로 일단 실적을 봐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 2022년, 2024년까지 매출 실적을 보면 일단은 외형의 성장은 눈에 띄게 지금 증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라인업들을 통해서 매출의 확대는 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수익성이 만족스럽지 못하죠. 매출이 늘어날수록 수익성은 더 악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업이익은 당기순이익과 마찬가지로 계속 적자를 큰 폭으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이거는 연구개발비와 판관비, 뭐 인건비 이런 게 계속 들어가고, 지금까지 계속 공장을 짓고 뭐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업적인 비용이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염려스러운 건 지금 부채 비율 보십시오, 여러분. 부채 비율이
700%까지 늘었다라는 건 우리가 굉장히 좀 우려를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거는 지금 시점은 아닙니다. 지금 시점의 부채 비율을 보시면 1분기 기준으로 311%까지 부채 비율이 많이 개선이 됐고, 최근에 유상증자 50억 원을 3자 배정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 내용 때문에 2분기 와서는 부채 비율이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좌 비율, 현금 확보도 굉장히 좀 적은 편이고, 유보율 면에 있어서도 회사가 갖고 있는 잉여 자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재무 건전성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가의 흐름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저는 반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을 보시면요, 지금 이게 오늘 코스피 시장 현황인데, 코스피가 오늘 강보합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의 이 상승을 견인했던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최근에 주식시장을 견인하는 게 수급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일까요? 아니죠. 외인입니다. 외국인 투자가 수급이 들어오면 주가가 오르고, 수급이 빠지면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현상들을 최근 들어와서도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자, 오늘 코스피의 수급 주체를 제가 외국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자 코스피가 올랐고요. 개인들은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섹터,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지금은 일시적으로 상승을 가져간다라고 연속성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유로메카의 외국인 비율을 보시면요, 0.00%입니다. 그러니까 0.01%도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외국인이 갖고 있는 보유 주식수가 227주예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 이 종목 분석 요청하신 분의 주식수보다도 적을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총 규모가 작다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시총 규모가 작지만 외국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하는 종목들이 꽤 많은데,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도 진출했지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회사다라는 걸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매출액의 증감 비율을 보시면 매출액은 전년 직전 사업연도 대비 83.9% 증가한 모습 우리가 확인을 했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8.3% 빠졌습니다. 회사에서 공시한 이 이유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변동 원인으로 F&B 및 용접 템플릿 등 자동화 솔루션 매출이 증가한 게 매출 증가의 원인이라고 하고요. 영업이익이 떨어진 건 연구인력 추가 채용, 그리고 인건비가 증가했다. 신규 제품 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가 증가했다. 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판관비가 증가했겠죠.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졌다라는 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상증자 최근에 진행했었던 내용인데요. 회사의 부채 비율이 많고 유동성 공급에 대한 문제가 이제 우려화되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이슈예요. 올해 3월 17일에 이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고요. 이때 당시 유상증자 발행 규모가 18만 6,338주를 신주 발행을 하면서 한 주당 한 2만 6천 원대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발행을 했고 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내용이었습니다. 다행인 건 3자 배정이기 때문에 이게 주주들에게 악재로 작용을 하진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3자 배정에 누가 참여를 했느냐가 중요하죠. 3자 배정에 참여했던 기업은 DN솔루션즈입니다. 여러분들 DN솔루션즈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우리가 스맥 영상과 YG원 영상할 때 다뤄봤습니다. 공작기계 관련주 때 우리가 다뤄봤었죠. DN솔루션즈는 공작기계 글로벌 시장 3위고요. 우리나라는 점유율 1위에 굉장히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는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최근에 상장을 준비하다가 여러 가지 계산기를 두드려 본 뒤에 지금은 상장하지 않기로 철회를 했는데, 어쨌든 이러한 우수 기업이 지금 뉴로메카에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DN솔루션즈가 이 3자 배정을 참여를 해서 50억 유상증자에 이 자금을 수여를 해줬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관련 뉴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 뉴스는 올해 4월 1일에 나온 뉴스고요. DN솔루션즈가 로봇 기업 뉴로메카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오토메이션 플랫폼 기업 입지를 다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뉴로메카가 보유한 핵심 역량 중 하나인 로봇 제어는 로봇의 동작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 이거 얼마 전에 우리가 RS 오토메이션의 이 핵심 역량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로봇 제어에 대한 부분들. 뉴로메카도 협동 로봇 안에서는 이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축을 실시간으로 종합해 자연스러운 하나의 동작으로 만들어내야 해 로봇 자동화 장비의 안전성,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기술로 꼽힌다. 우리가 뉴로메카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RS 오토메이션이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고, 이번 양사의 협력은
협동 로봇을 활용해 공작물을 공작기기 안에 넣거나 밖으로 꺼내는 작업을 하는 코보솔 등 머신 텐딩 솔루션 자체의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니까 DN솔루션즈가 이런 협동 로봇을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뭔가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작기계 점유율 1위인 DN솔루션즈가 이 뉴로메카에 지분 투자를 했다는 내용은 뉴로메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좋은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 옷장사의 보물지도 김 대표님이 늘 이제 수식어로 다시는 게 MOU의 끝판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네이버 검색창에 뉴로메카 MOU를 이렇게 쳐봤거든요. 관련 뉴스가 나오는데 벌써 지금 보시면 대구시와 MOU 체결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SMC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MOU를 체결했다라고 이렇게 사진을 또 찍었습니다. 베트남 국방부 제1대학과 MOU를 맺었다 사진 찍으셨죠. 네, 카스와 뉴로메카가 MOU를 맺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RS 오토메이션 우리가 지난번 알아봤던 영상이죠. 여기와도 MOU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포항에 이어서 순천과도 뉴로메카가 MOU를 맺었고 유즈 플레이라는 곳과 MOU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와도 MOU를 맺었고요. 네, 그리고 건솔루션과 국방로봇 고도화를 나서기 위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촌치킨과도 뭐 수주관계에 있긴 하지만 MOU를 맺었다는 내용이 이건 과거 뉴스입니다. 2021년에 나왔는데, 그리고 아라마크라고 하는 회사와도 MOU를 체결을 했죠. 네, 이걸 봤을 때 옷장사의 보물지도 김 대표님께서 왜 뉴로메카를 MOU 끝판왕이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충분히 증명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 MOU 혹시 아세요? MOU? MOU 약간 애매모호하죠? 영어 이름처럼. 이 MOU를 제가 찾아봤는데 MOU 뜻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해 각서입니다. 그러니까 각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각서인데 이게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라고 영어를 쓰는 약자가 MOU예요.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Memorandum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요, 정식으로 서명되지 않은 각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식이 아니라는 거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언제 볼까, 뭐 월요일 7시에 만나자, 이것도 아니에요. 언제 밥 한번 먹자라는 얘기가 MOU입니다. 이게 기업 입장에서 나쁜 건 아니죠. 서로 친해지고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협력 관계를 맺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반가운 거긴 하지만, 이게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고 정식화되지 않은 MOU는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주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MOU의 끝판왕이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물론 우리가 지어진 별명이긴 하지만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나 큐렉소 같은 DN솔루션즈 같은 MOU는 너무 좋죠. 수주로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시면 뉴로메카가 휴머노이드 수술 로봇 개발 국가 프로젝트에 선정이 됐다, 이런 뉴스 너무나 좋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술 로봇 큐렉소 쪽으로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한 50억 원 규모의 매출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술용 로봇은 사람의 인체에 직접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정교함과 기술력을 요하지 않겠습니까? 회사의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내용으로 우리가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너무나 좋죠. 그리고 포스코와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도 좋습니다. 자동화 과제를 수주해서 지금 보시면 여기 성과 공유, 포스코로부터 BS 과제를 수주했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계약금이 들어왔지만, 그러니까 포스코가 협동 로봇을 뉴로메카를 통해서 적용을 했을 때 이 성과 공유라는 건 베네핏 쉐어링이에요. 그래서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뉴로메카에게 기여했던 그 성과만큼 공유해주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건 실질적으로 그냥 밥 한번 먹자가 아닌 거죠. 이런 내용은 너무나 좋은 내용입니다. 포스코와 30억 원 규모의 로봇 자동화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로 이 수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MOU는 이런 수주로 계약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단순히 MOU가 많다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뉴로메카가 계속적인 캐파 증설을 지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매출이 늘어나고 수익성만 개선이 되면 되는 시점인데, 이제 문제는 그게 숙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네, 요 뉴스는요, 자회사 중에 로볼루션이라고 하는, 이제 로블록스 아니에요, 로볼루션이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공장을 창원 쪽에 이제 증설했다라는 내용인데, 규모를 좀 보시면 창원 신사업장은 연간 약 2,000대의 협동 로봇과 800대의 산업용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 인프라를 갖췄다. 공장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협동 로봇과 산업용 로봇을 이제 만들어내면 이게 고객사를 통해서 매출로 나올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계속 만들어내고 고객만 계속 확보를 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게 숙제죠. 네, 주요 고객사들을 보면 HD 현대 로보틱스, 네이버, 국내 주요 로봇 기업의 OEM 파트너로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이버도 지금 로봇 쪽으로 사업을 가져가고 있는데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겠죠. 그래서 OEM 생산 방식을 이제 택할 텐데 뉴로메카가 이쪽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제품 매출 비중을 좀 잠깐 보시면요, 일단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시면 로봇
매출이 38%. 근데 이 매출액을 보면 1분기 기준이긴 하지만 전년, 전전년 한 해 매출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98억 원 정도 매출이 나오던 게 1분기 12억밖에 안 나와요. 그냥 단순하게 12억 곱하기 4분기 하면 1년 매출이 2분기로 가면 48억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전년, 전전년 대비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지금 실적이기 때문에 주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숙제를 지금 못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숙제 잘해야 돼요. 공장 증설도 하고 투자도 받고 유증도 받았는데 이제는 숙제를 완벽하게 제출을 해서 너희가 얘기했던 거를 지키고 있구나라는 걸 투자자들 앞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사실 이 내용보다 지금 자본금 보시면 여러분, 자본금이 유증을 계속 받기 때문에 이건 늘어나겠죠. 자본금이 느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자본금이 지금 53억이잖아요. 53억에서 5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억 원대예요. 자본금은 제가 여러분 재무제표 강의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금고에 넣어놓은 돈이다. 금고에 넣어놓은 돈 여러분들 잘 꺼내 쓰나요? 잘 안 꺼내 쓰죠? 일종의 창업 자본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보증금과 같은 개념이에요. 이거를 꺼내 쓴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본 잠식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이에요. 자본 잠식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딱 이름만 들어도 되게 안 좋은 거다라는 위기의식이 느껴지죠. 뉴로메카가 자본 잠식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긴 하는데 자본 잠식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투자할 때는 당연히 생각해야죠. 지금 자본금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56억 원. 이 자본 총계는요, 회사가 갖고 있는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본을 우리가 순자산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재무제표 강의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순자산이 곧 자본입니다. 자본이 지금 현재 1분기 기준으로 230억 원인데 아까 자본금은 56억 원이었죠. 만약에 회사가 부채를 뺀 순자산, 자본이 2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줄고 100억 원에서 심지어 막 90억 원대로 빠진다. 자본금에 점점 이 순자산, 자본이 가까워져 간다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심지어 이 230억 원이 점점 줄어들게 돼서 56억 원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자본 잠식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제가 뉴로메카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물을 볼 때 자본 잠식에 해당되는 흐름이 처음부터 자본 잠식 딱 나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점점점 그런 현상으로 가는 상황을 우리가 연속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도 우리가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뉴로메카가 그 위험에 노출된 건 아니에요. 최근에 유상증자도 DN솔루션즈를 통해서 50억 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4월 16일 날 납입이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1분기 기준은 1, 2, 3월에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4월에 들어온 50억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지 않아서 지금 이 50억을 통해서 앞으로는 회사가 운영하는 어느 정도 활용을 하겠지만, 뉴로메카가 만약에 제가 우려했던 이런 상황들로 계속 가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돼요. 뉴로메카가 자본 잠식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사태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우려스러운 얘기들을 왜 굳이 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RS 오토메이션 얘기할 때, 하이젠 RNN 분석할 때, 로보티즈 분석할 때 이런 재무제표, 뭐 재고자산, 뭐 매출채권, 자본잠식 이런 얘기 했습니까? 안 했죠. 왜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여러 명 중에 한 명은 수제자예요. 항상 성적표가 좋게 나옵니다. 실적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 친구가 평소에 어떤 일을 하고 공부를 어떻게 하고 문제집을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들이 일일이 체크하시나요? 안 해요. 하지만 제자 중에 꼴등을 기록하는 제자가 있다라고 칩시다. 이 친구는 밉진 않지만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때 어떤 것들을 보겠습니까? 이 친구가 하루 스케줄을 어떻게 쓰는지, 어떤 친구를 만나고 있는지, 용돈을 주는 걸 어떻게 쓰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지 않겠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제가 뉴로메카의 성적표를 보면서 자본 잠식까지 얘기한 이유는 얘가 지금 수제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실적이 안 나오고 주가의 흐름이 시장에서는 큰 기대감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이 아예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회사예요. 지금 수급 현황 보십시오. 외국인은 지금 계속 팔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에 투자했던 것들도 다 회수하고 있는 시점에 뉴로메카의 수급 현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표로 보여줘야 돼요. 네가 의심하지 마. 나 어떻게 사는지 간섭하지 마. 자본 잠식 왜 걱정해? 라고 하려면
뉴로메카가 MOU만 하러 다닐 게 아니라 이제 실적으로 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실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뭔가 본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 법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계속 시장에 공개를 해줘야 돼요. 그건 뉴로메카의 숙제인데 또 결과적인 얘기를 하자면 지금 협동로봇 관련주로 뉴로메카를 본다라고 하면 협동로봇 경쟁사가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볼륨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볼륨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고 이제 뉴로메카 차트. 근데 기울기의 볼륨은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주가를 보십시오. 얘네가 상장했을 당시만 해도요. 가격이 막 5만 원대까지 갔습니다. 한때 부각을 받았었고 뭐 M&A 이슈가 있었을 때만 해도 5만 원까지 갔었던 주식입니다. 근데 지금 만 원대까지 바닥을 찍은 뒤에 2만 2천 원대에 머물러 있는 주식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부각을 받지 않았던 비슷한 시기의 가격을 보면 2만 원대였습니다. 지금의 뉴로메카 가격이었어요. 얘는 근데 지금 4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그나마 조정을 받은 게 지금 26만 원대이지 않습니까? 삼성의 투자를 유치했기 때문에 얘는 성적표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경쟁사가 누가 있죠? 두산로보틱스가 있죠. 두산로보틱스의 지금 월봉 차트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최고점을 기록했었던 건 12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얘도 실망스럽죠. 6만 원대까지 빠지고 심지어는 4만 원대까지도 지금 위협을 받았었던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어요. 시장에서는 두산로보틱스도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물론 최근의 흐름을 보면 움직임이 상당히 좋죠. 대표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 시장, 터빈 시장, LNG 쪽 관련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수혜를 두산로보틱스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두산로보틱스는 최근에 이 단순히 협동로봇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는 휴머노이드 쪽으로도 회사가 이제 전략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협동로봇 시장에서만 봤을 때도 두산로보틱스는 국내 점유율 1위예요. 세계 협동로봇 시장 안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순위가 들어가는 게 두산로보틱스입니다. 협동로봇 시장 안에서도 강점을 가져가고 있고, 이 두산의 그룹사 내에서도 시너지를 가져갈 수 있을 뿐더러 이 두산로보틱스는 협동로봇에 대한 회사의 이 전략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반면에, 자, 오늘 알아보고 있는 뉴로메카는 지금 포스코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포스코 자체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포스코 자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산업이 어느 쪽입니까? 철강, 2차전지 쪽입니다. 근데 그쪽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수혜를 입고 있습니까? 물론 철강 산업 쪽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효자 산업이긴 하지만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많은 밸류를 주기 어려운 산업군이에요. 거기와 밀접하게 뉴로메카가 같이 가고 있고 경남권에 유독 집중되어 있는 사업에 있다 보니까 뉴로메카가 시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확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업 쪽으로 진출해 있는 사업 쪽을 보면 지금 베트남, 중국, 미국인데 미국 쪽에선 두각을 나타내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 베트남, 중국은 특별히 중국은 지금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지금 불확실성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 시장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고, 중국 하면 여러분 로봇 시장에 있어서 중국 최근에 유니트리 영상 보여드렸죠. 중국이 협동로봇 못 만들겠습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저렴한 인건비로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 호락호락하게 볼 게 아니에요. 베트남 시장 쪽으로도 지금 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느냐?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국내 시장에 타겟을 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 쪽으로도 경남 포스코 쪽에 집중이 돼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되고, 다양한 산업군으로 지역 특화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다양한 산업군으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들을 뉴로메카는 보여줘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아직은 그 모습을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뉴로메카를 투자하신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의 주가 차트는 바닥권인 건 분명합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매물대가 고점에서 상당 부분 아직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이 200일선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단기간 나와줘야 되면서 매물을 소화해줘야 되는데 그런 호재를 이끌어갈 만한 뉴스가 아직까지는 부재예요. 그래서 그게 좀 리스크로 남아있는 상황이고, 물론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진이 있어요. 그리고 로봇이 지금 전체적으로 수급이 떨어져 있고 로봇 전체적인 수급이 들어왔을 때 뉴로메카도 덩달아 그 수혜를 누릴 수 있겠지만, 자,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로봇 시장에 수혜가 불어온다. 여러분들 아파트 쪽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아파트 쪽에 시장이 활성화가 돼서 내 집값이 오른다.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와이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집값 올랐대. 진짜야? 얼마 올랐는데? 한 10% 정도 올랐댔는데 우리 아파트 5억에서 5억 5천 됐대. 막 좋아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변 시세를 봤더니 우리 인천 시세가 이제 10% 오른 건데 서울 쪽을 봤더니 서울은 20%가 오른 거예요. 10억짜리 아파트가 12억이 돼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됐다라고 봅시다. 그러니까 5억짜리 아파트가 5억 5천이 됐다라고 좋아했는데 주변을 봤더니 서울 시내 아파트가 10억에서 12억이 돼서 20%가 오른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인천에서 돈을 벌어서 서울로 이사를 가려고 인천에 집을 팔았어요. 5천만 원의 수익이 생겼네? 너무 좋다라고 해서 서울 아파트를 알아봤더니 서울 아파트를 살 수가 없는 가격인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20%가 올랐기 때문이죠.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적 수익은 떨어진 거죠. 절대적인 수익은 10% 올랐지만 상대적인 수익은 오히려 10% 떨어진 그런 체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경험하시죠? 내가 로봇 주식을 샀는데 1등주, 대장주는 막 고공상승하는데, 자, 로봇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적용되는 종목이 있을까봐 제가 가슴이 아플 것 같아서 원전 관련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전의 대장 누굽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죠. 내가 만약에 원전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를 샀는데 얘가 이렇게 올랐어요. 와, 원전 너무 좋다, 다 좋다라고 봤는데, 그래서 원전이 좋아지는구나, 나도 원전 샀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보, 원전 샀다며? 두산 에너빌리티 장난 아니야. 당신 뭐 샀어? 원전 어떤 거 산 거야? 엄청 올랐겠네. 봤는데 서전기전을 산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물론 서전기전이 여보 그래도 내가 최저점에 3,290원에 샀는데 지금 3,800원 돼서 좀 올랐어, 괜찮아, 위안이 되겠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로봇으로 와보겠습니다. 만약에 좀 냉정해질 필요 있습니다. 저는 뉴로메카 좋아한다니까요. 뉴로메카가 더 좋은 기업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예전에도 투자를 했었고 종목 분석으로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르고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는 항상 유연한 투자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자 이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봇 종목이 하나도 없는데 만약에 내가 뉴로메카를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 종목을 이동하셔야 됩니다. 어디로 옮겨야 되겠습니까? 대장주로 옮겨야 되고, 힌트를 갖고자 하신다면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었던 종목 분석 영상들을 보시면 언급했던 종목이 정해져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셨다면 어떤 종목인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으로 옮기셔야 되고, 옮길 수 있는 너무 좋은 시점인 게 그런 종목들조차도 지금 많이 조정을 가져가고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고점에 있긴 하지만 고점 대비 많이 빠졌어요. 지금 고점이 95,000원이었는데 최고점 대비 지금 눌림목을 계속 가져가면서 올라가고 있죠. 지금 보시면 고점 대비 16% 정도 빠진 시점입니다. 지금도 부담스럽다 하시면 제가 뭐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대장주가 비싸 보이긴 하지만 비싼 이유는 그만큼 좋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거실에 설치되어 있는 TV 싸다고 해서 중국의 하이얼 TV 갖다 놓으신 분 없으시죠? 비싸도 삼성, LG 거 갖다 놓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컴퓨터가 델 컴퓨터가 싸고 HP 컴퓨터가 싸다고 해서 여러분들 대부분이 HP, 델 컴퓨터 안 쓰시잖아요. 뭐 그 회사도 물론 좋은 회사고 좋은 제품이지만 대부분 여러분들 맥북 쓰시거나 삼성, LG 컴퓨터 쓰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대장주라는 게 있고 로봇 섹터 안에서 왜 대장주의 흐름이 비싸게 느껴지고 강할 수밖에 없느냐? 당연한 겁니다. 좋기 때문이죠. 회사의 성장성이 있기 때문이고 얘가 더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장과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종목들에 더 많은 투자금을 집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로봇 종목이 이런 대장주가 있는데 바스켓 매매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뉴로메카를 보유하신다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대응 차원에서 말씀 안 드리지만 내가 로봇 종목 중에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뉴로메카다. 여러분들이 박종훈 대표님의 친인척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이 종목을 대장주로 수평이동 하실 것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권장을 드려요. 매수매도 추천은 드릴 수는 없지만 종목을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옮겨야 되느냐? 이미 말씀드렸어요.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하이젠 R&M, 그리고 감속기 쪽으로 가면 SPG, SBB테크, 그리고 어제 종목 분석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RS 오토메이션입니다. 기술적인 위치에서도 지금 매물 부담이 없어요. 지금의 위치에 대부분 매물대가 모여 있고 장기평선이라고 하는 200일선을 깔고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빠지는 게 오히려 기회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 지금 빠진다?
이거 기회가 아니라 비중 축소예요. 손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매물대가 여기 있고요. 200일선 이평선도 지금 무너진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전저점까지 위치를 위협받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 박스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건 무조건 손절하셔야 되는 시점이에요.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 겁니다. 물을 타시는 시점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로봇 섹터뿐만이 아니라 모든 섹터에 있어서 대장주 중심의 투자를 하셔야 투자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는 종목이 아님에도 구독자분이 요청하셨기 때문에 불필요한 얘기까지도 제가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종목 매수 매도는 제가 추천드릴 수는 없지만 투자를 대응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유로메카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이 10배, 주식은 쉽게 될 수 있도록 텐섬이 나민테기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로봇 관련주들은 제가 핵심 종목에 한해서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